자, 홍익대로 삼행시 해보고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홍. 다시 갈게요. 다시 홍익대 삼행시요? 아니 이거 맞아. 이제 막 뛰는 차인데 첫 번째 그거지.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거 아니야? 까이고 돌아온 거 아니야? 아니야. 진짜 절대 아니야. 작다 보니까 건물 다 높게지거든.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이 있고 그런 식으로. 큰가 보니까. 여기를 진짜 다른 공간을 하는데도. 네, 여러분들 오늘은 홍익대 미대 앞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홍익대 합격생 모시고 인터뷰 해볼 텐데 그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2024년 홍익대 화학공학과에 편입하게 된 김우규라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은 저희 몇 월 달부터 학원에 다니신 거죠? 저는 1월 달부터 학원을 다녔어요. 그러면 수강했던 반은 어디예요? 저는 수학은 SB3M, 영어는 SB3S. 그러면은 학생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그 원서를 혹시 몇 개 정도 쓴 거예요? 저 같은 경우 원서는 16개, 시험 응시한 거는 14개 정도. 그러면은 그 시험을 보고 합격한 학교는 몇 개 정도 돼요? 3개. 그러면은 홍익대랑 또 어디 붙었어요?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,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,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.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홍익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? 아무래도 위치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고, 사실 인하대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전공 쪽으로 안 갈 수도 있고, 진로를 좀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홍익대학교 앞에 인프라가 더 많으니까 그게 하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놀 것도 많고 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. 그리고 화학과는 정확히 뭘 배우는 학과인가요? 화학공학과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화학작용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좀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. 좀 예를 들면 뭐 제약, 바이오, 반도체,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학원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은 학원에서 우리가 진행한 여러 콘텐츠들이 많잖아요. 뭐 네. 모의고사도 보고 네. 단어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백지 상담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저는 집합백 모의고사라고 제가 들었던 그 박홍근 교수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모의고사가 있는데, 그 모의고사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이제 본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매주 보는 시험이고, 1년에 36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, 이제 그게 쌓여서 마지막에 이제 매주 응시를 했다면 자신의 그 성적 향상이라고 해야 되나? 자신의 위치를 내 위치를 정확히 이제 확인할 수 있고,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나도 볼 수 있고, 네, 그런 개인적인 평가의 지표로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학원 오기 전에 요즘 뭐 음악도 있고 단과도 있고 심지어 과외도 있는데 네. 그 많은 콘텐츠 중에 굳이 저희 수원 캠퍼스 종합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학원을 이제 결정하기 전에 제 친구가 먼저 이제 김영 그 수원 캠퍼스에서 그 학원 생활을 했는데, 네,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그 저같이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고 분위기를 잘 타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으니 학원에서
편입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줘서 저는 바로 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뭐 관리라든지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네. 그런 거에 또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. 네.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, 그러면은 편입 모의고사를 이제 매달 저희 보잖아요, 학원에서는. 네네. 그러면은 처음에는 혹시 몇 점 정도였어요? 처음 학원 왔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어떤지. 1월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영어가 38, 40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수학도 한 45, 40. 그럼 처음부터 뭐 공부를 엄청 뭐 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? 아, 네. 저는 완전 노베이스였고 네. 영어 같은 경우에 1월달 기준으로 저는 1형식부터 5형식의 그 틀 자체를 아, 진짜요? 모르고 있었어요. 네. 최고로 점수가 잘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? 영어 같은 경우에는 65점 정도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모의고사를 이제 학원에서 보는데 그 모의고사를 이제 매달 보잖아요. 네. 그 성적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학교생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그 합격이랑 큰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. 제가 모의고사 가장 잘 봤었던 달이 6월 달이었거든요. 근데 6월 달부터 저는 마지막 배치 모의고사 11월 달까지 볼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떨어졌어요. 계속 떨어져서 뭐 나중에는 뭐 100분이 뭐 50에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스스로 멘탈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. 모의고사를 못 봐도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멘탈이 붕괴가 되잖아요. 네. 그때 슬럼프 같은 건 어떻게 좀 관리하셨는지, 슬럼프가 왔을 때 본인만의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. 저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Just do it. 이게 누가 들으면 그냥 뭐 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붙잡고 했습니다. 왜냐면 이미 편입을 한다고 말했던 것 자체가 저는 이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내가 공부를 하기 싫을 때도 이제 주위에 말해둔 게 있으니까 조금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이 뱉은 말에 네. 책임을 지자 이런 생각 때문에. 네네.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. 편입하는 데 있어서.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쵸. 이게 또 그걸 결과를 내가 내야 되니까 네, 오히려 맞아요.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. 네네. 근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. 네, 그쵸? 맞아요. 네. 맞아. 일단 홍대가 네. 편입 경쟁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잖아요. 네. 근데 맞아요. 그럴 줄 알았어요. 제가 학교를 14개 정도 시험을 봤는데 딱 2군데 느낌이 좋았던 학교가 있었거든요. 이게 물론 그러니까 합격하겠다라고 생각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다른 학교들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익대학교랑 인하대학 딱 2군데만 나름 괜찮았다 이렇게 딱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합격 시그널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. 홍익대랑 인하대랑 이제 여러 학교들 네. 쭉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홍익대랑 인하대는 편입 영어 편입 수학 난이도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? 본인이 봤을 때는.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해,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과 문제 푸는 속도만 조금 빠르다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, 시험 문제.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전날에 풀었던 기출문제랑 좀 많이 겹쳐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내가 좀 그 학교 스타일을 맞아서 이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. 네네.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. 진짜 이제 뭐 모의고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모의고사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출문제.
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? 편입은 정말 엉덩이 싸움이니까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. 네,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중국마. 네, 중꺾 그마. 중요한 거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. 네. 맞아요. 마지막으로 그러면은, 홍익대로 삼행시 한번 해보고. 홍익대로. 어떤 거 잘해요? 홍익대? 자, 홍익대로 삼행시 해보고,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홍. 다시 갈게요. 홍익대 삼행시요? 화공 졸업하면 보통 진로가 어떻게 돼요? 화공 졸업하면, 그러니까 화공, 저희끼리는 그 화공 그 진로에 있어서 살짝 그 분야는 넓은데 구멍이 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뭐 바이오, 제약, 화장품, 고분자, 뭐 석유화학, 그다음에 뭐 반도체, 배터리, 엄청 다양한 분야를 갈 수 있는데 그 좀 경쟁률이랄까 좀 그런 게 빡세요. 그래서 뭔가 편입하고 나서 주변의 반응은 어때요? 이제 뭐 친구라든지 주변의 반응 어때요? 부모님 포함해서. 저는 그냥 친구들은 그냥 그래도 성공했다? 뭐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넘었다. 그리고 부모님은 일단 너무 좋아요. 부모님 좋아하시고. 네. 부모님이 그 편입할 때 그냥 거의 진짜 무관심 수준으로 관심을 끄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담 가질까봐 진짜? 일부러 그냥 무관심 한 척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. 왜냐면 네. 또 걱정도 많이 될 텐데. 네. 그래서 막 모의고사 오늘 봤다 이러면 절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잘 봤냐 못 봤냐 이런 걸 안 물어보시고 그랬구나. 그 정도만. 그 여자친구는 반응이 어때요? 여자친구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? 아 물어봐도 되죠. 여자친구가 어. 편입하는 1년 내내 기다려줬었는데 그 작년에 많이 못 만났어요. 못 만났는데 이제 공부한다고 못 만났는데 편입 결과 안 좋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또 그쵸. 하잖아요. 그쵸. 네,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그래도 홍대 갔으니까 자기는 자기 말로 본인이 조광대처럼 조광대처라고? 네, 하더라고요. 잘해야 되겠네요. 잘해야죠.